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날씨의 기온이나 선선한 바람이나 이런 날씨가 화창했잖아요. 먼지 하나 안 낀 2022년도 중에 가장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정리하고 생각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날씨와는 다르게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 그리고 코인 시장 또한 폭락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이 그런 긴축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미디어에서 언급했던 거예요. 인플레 파이터이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계속 높아질 거야. 그러면서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미디어가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였던 부분이죠. 또한 연준의 의장 또한 시장을 컨트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큰 매크로 시황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리플과 XRP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정리를 한번 쫙 해보죠. 오늘 방송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통화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3.94, 다우가 3.03, S&P가 3.37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2,790만 원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그렇죠? 자, 더불어서 이더리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자, 우리는 그나마 박스권에 있어요. 올라갔던 부분이 되돌려주는 부분이죠. 올라갔다가 되돌려준 부분이다. 사실 우리는 올라간 게 없죠. 현재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에 반응하게 되면서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나 지금부터 보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눈에 정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자, 보게 되면은요, 고점 대비 36% 빠지고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이 되돌려줬던 부분이다. 마이너스 36%가 빠지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2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강한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이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잭슨홀에서 파월이 구두상으로 다시 한번 시장 컨트롤에 나섰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시장은 조정받을 명분을 찾았다. 명분이 필요했던 거겠죠? 이미 파월이 언급했던 대목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정에 나왔다. 그동안 많이 달려왔죠. 그리고 시장이 연준에 대한 긴축을 무시했던 걸까요? 굉장히 겁없이 달려왔는데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강한 반등 이후에 2주 조정 나온 겁니다. 자, 더불어서 다우 봐볼게요. 다우존스.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강하게 빠지고 나서 강한 반등 그리고 조정이에요. 그쵸? 방향성을 사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쵸? 이미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나오기 위해선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금리 인상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죠. 그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많은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81이 빠졌어요. 자, 이제 성장주 세트, 더불어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에 위험 자산에 안 좋은 신호겠죠. 그러나 조금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금리 시장은, 채권 금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유가, 금리, 환율. 바로 매크로 경제의 3대 축입니다. 아직까지. 페드가 연준이 통화정책을 관장하듯이 유가, 금리, 환율은 아직까지 3대 경제 축입니다. 다만 그 시대가 끝나가는 것 뿐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리플과 XRP 투자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 뿐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반도체 지수 또한 낙폭이 굉장히 컸다가 똑같은 부분으로 반등이 나와 있다.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하죠. 굉장히 하락폭이 컸으나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조정 나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상해도 볼게요.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컸죠? 강한 반등,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니케이는 살짝 좀 강해요. 자, 고점권에서 빠지고 나서 반등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영향을 받겠죠. FMC, 파월의 입,
미국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월요일 날, 대한민국 증시, 더불어 코인 시장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눈에 보이시죠? 그동안 강한 반등 후에 나왔던 조정과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파월의 입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통스러워도 물가부터 잡는다. 파월 금리 인상 지속 예고. 예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사실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더라도, 경제가 빠그러지는 거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거야 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 6개월 가까이 미국 경제가 빠그러졌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폭이 커지게 되면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다. 조금 이따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그림에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인플레 파이터 파월 당분간 제한적 기조를 유지한다. 너무 일찍 풀면 안 돼. 그리고 인플레 잡는 게 최우선. 이 과정에서 가계 기업 고통 겪을 것. 그러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상 포기 또는 금리 인상 고금리가 있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높은 금리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9월 금리 인상 0.75 인상 가능성 시사. 이례적으로 큰 폭 인상 적절할 수 있어. 자, 그러나 내용을 좀 보자고요. 금리 인상폭을 3회 연속 0.75%할 것인지 아니면 0.5%로 인상 속도를 늦출지에 대해선 지금부터 9월 회의 시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의 전체성과 전망 변화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죠? 고용, 그 다음 물가, 그 다음 경제 성장률. 자, 이미 인플레 파이터를 포기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를 포기했다. 그 이유 하나,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예요. 현재 올려서 그냥 4%라고 하죠. 아니 5%라고 하죠.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2배 가까이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몇 프로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예요. 그리고 경제는 역성장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 그러면 기준금리를 몇 프로 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9%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9%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는 망합니다. 사실 경제가 망하게 되면서 부채가 다 정리가 돼요. 이 공식이 언제이다? 바로 폴 볼커 금리 20% 이상 때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입니다. 지금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가 아니에요. 인플레를 이미 용인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데이터를 왜 얘기해? 그냥 끝까지 올리죠. 이미 물가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파이터라고 하면 물가만 때려잡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달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달러 가치를 끝까지 올리면 돼. 얘네 물가를 때려잡더라도. 그 시대가 2008년도에 끝났다.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럼으로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7월 PCE 물가지수 2년여 만에 첫 하락. 파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까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 자, 이런 말로 함으로써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언급드렸죠?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강한 하락폭 뒤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 시장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구두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했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를 좀 보고 갈게요. 미 국채 금리를 좀 보죠. 국채 10년물이 3.03, 국채 2년물이 3.38, 국채 3년물이 3.38, 미국채 5년이 3.19, 30년이 3.18이에요. 2년과 10년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고 미국채 10년물, 미국 경제 성장률, 미국 경기, 장기 경기를 반영하고요. 미국채 2년물은 정책금리, 페드의 정책금리를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3.03 많이 달려왔죠? 근데 얘가 급등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자산시장은 그냥 터집니다.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그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그런데 얘가 3%대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4%대까지 안 가고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먼저 미 국채 10년물이 저 볼게요. 10년물이 보게 되면 반등했다가 26일 반등했다가 쭉 내려왔다는 거죠.
금리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채 2년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금리죠. 얘 또한 상승 나오고 꺾였다.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그리고 환율, 금리가 튀면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달러가 초초초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쵸? 그리고 위험자산인 유가, 그리고 물가의 기준, 그리고 경기의 대표, 이게 바로 유가, 금리, 환율의 연동 관계예요. 다 같이 움직입니다. 금리, 환율, 유가. 그래서 현재 금리 시장은 아니야, 지켜봐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반도체 지수 섹터가 좀 크게 흔들거렸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5.8이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9.23, AMD가 6.17, 인텔이 4.39,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3. 자, 그러면서 기술주의 하락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1343원, 10년 내 여기에요. 체킹을 해드리면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여기죠. 여기 이 슈팅 나왔던 게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을 뚫었죠. 108.75. 요 슈팅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이때까지와는 봤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언급드릴 게 있는데요.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7월 PC 물가지수 2년여 만에 첫 하락, 파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008년도 이후에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그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 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 세계 락다운으로 인해서 중국의 봉쇄에 의해서 미국 CPI가 우크라이나까지 같이 왔죠? 이 부분 또한 다 연장선에 있어요. 누구의? 글로벌 기득권에.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9%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물가 상승도가 가팔라질수록 결국 CBDC의 세상은 온다. 그래서 결국 리플과 엑셀피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한 장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통화 시스템은 예전과는 공식이 다르다. 2008년도 이전이죠.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자산은 0.8조였었어요.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자, 세 차례 양적 완화, 한 번, 두 번,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의한 3.5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이게 연준 대차 대조표, 재무 상태표거든요. 자,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연준의 자산,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뿌리죠. 그래서 뭘 사왔냐? 바로 미국채. 국채는 사실 건강하죠. 그래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위죠. 미국채. 그리고 뭘 사왔냐? MBS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모기지 저당증권. 파생 상품을 사오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가보지 못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진짜 긴축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때 줄였거든요.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 1조 달러도 못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8조 달러까지. 지금 굉장히 연준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디다 뿌렸어요? 시중은행들에게 갖고 있는 미 국채하고 MBS 사왔잖아요. 그럼 시중은행들이 자금이 빵빵해지겠죠? 이게 시중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가계, 기업들, 금융기관들에. 그러면 이게 또 신용창조가 되겠죠? 막대기 뻥튀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고요. 각가지 부동산과 자산 시장에 뻥튀기는 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인플레 파이터였다면 이 자산을 축소시키면 돼요. 요거 축소시키면 돼. 0.8조 달러로. 그러면 인플레 파이터 맞아요. 달러의 수호, 그리고 CBDC의 세상, 메타의 세상, 블록체인의 세상은 오지 않겠죠. 지구가 건강하겠죠. 그러나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생산을 멈췄고 전 세계 공장이 멈췄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소를 규제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왔던 부분은 자세하게 또 언급을 드렸죠. 제가 방송이라서 또한 언급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CBDC 세상을 땡겨오며 메타로 지금 자산들을 실물 경제를 이주시키고 있죠. 이사시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의 공존을 통해서 4차 산업은 뭐라 그럴까? 4차 산업혁명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지구가 아픈 거를 대비하기 위한 큰 문명의 흐름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심장을 두 가지로 해서 가상으로, 메타로 자산을 옮겨 나가고 있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가계, 기업, 정부, 특히 기업이 지금까지 몇백 년간 중심이었죠. 수백 년간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구 자원을 파괴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가계는 여기서 소득을 많이 얻었죠. 연봉을 계속 올리면서 그리고 소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서 세금을 뜯어갔죠. 그러고 나서 재정정책을 펼쳐나갔지만 이 시스템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 끝난다? 가운데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가계, 이 가운데 다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축소가 된다. 공유의 경제이다. 이제 그 부분에 이꼬로 또 통제의 사회로 간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 흐름을 보셔라. 시장이 만약에 진짜 실물 경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폭이 크다. 그러면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연준은 인플레를 포기했다. 그리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코인 시장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 그 이유는 주가는 먼저 많이 달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리플과 XRP가 왜 대장인지. CBDC가 뭐죠? 디지털 통화이죠. 전 세계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달러. 얘네 이 돈들의 바로 CBDC가 다 변신하죠? 얘네 돈들이 다 CBDC로 얘네 돈들을 옮기는 거예요. 국가별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옮길 때 뭘 쓰죠? CBDC로 쓰죠. 보내니까. 그쪽 계좌로 보낼 때. 그런데 뭘 쓰죠? XRP가 연결 통화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구가 아픈 그런 기반 위에. 바로 그들이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